3그리고 사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2217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4년 12월 1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4년 11월 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갑진년 을해월 기해 1이 되겠고 일진 기해가 되겠습니다. 자, 사주 팔자 또는 사주 명식을 우리가 분석해서 사람의 길흉을 우리가 판단을 하고, 길한 것은 우리가 추구를 하고요. 그 다음에 흉한 것은 우리가 피해가기 위해서 사주 명리학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는 핵심을 잡고 큰 줄기를 잡고 사주를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안목과 우리가 스킬을 안다라고 하면 사주를 조금 더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보다 깊이 있게 분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8글자 사주팔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간과 그 다음에 월령이다라고 하는 것, 월지라고 하는 것은 강조해도 이거는 지나치지 않다. 일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주의 주인공과 같은 것이고요. 월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주인공이 태어난 사회적 배경 같은 것이다, 또는 집안 환경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주인공이 예를 들어서 태어났는데 농부일 수도 있고요.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회사원일 수도 있고, 주인공이 태어났는데 뭐 대통령일 수도 있죠. 또는 그 일간이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그죠? 뭐 미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한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산간 지역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어촌에서 태어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 배경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간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이유가 바로 지피지기면 백정백승이라고 해서 나를 아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상대라고 하는 것은 지피지기 명리학적으로 제가 응용해서 말한다고 하면, 지피지기에서 나를 아는 것은 주인공, 나를 일간을 아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상대방을 안다라고 것은 내가 태어난 원령, 즉 내가 태어난 배경이 어떤 배경에서 태어났느냐를 알고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일간과 원령의 특징을 아는 것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또 강조해 드리면서, 오늘 일간 기라고 하는 천간이 일간이 되겠습니다. 자, 기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갑을, 병장,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개의 천간 중에서 6번째 천간이 될 것이고요. 오행, 목화, 토, 금, 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구분하게 되면 기라고 하는 것은 토가 됩니다. 어저께 무토를 설명했었죠. 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은 흙이죠. 흙, 땅이라고도 하지만 또 흙이라고, 흙토자를 써서 흙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화 금수는, 목은 따뜻한 온기, 그 다음에 화는 뜨거운 열기, 그 다음에 수는 차가운 냉기, 금은 숙살지기라고 해서 서늘한 기운, 이렇게 말하는데,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하나에 배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중앙에 거하면서 사후에 기생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생한다. 이런 것들은 뭐가 이렇게 중요해 이렇게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많이 들어놓으시, 이것 제가 거기 명리 고전에서 이제 원래는 다 한자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좀 분석해서 써드리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중앙에 거하는 토는 무토기토, 무기토를 말하는 것이고요. 사후에 기생하는 토는 진술, 충미토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라고 하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어느 하나에 딱 박힌 것이 아니라, 진이라고 하는 것은 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술은 가을에 배속되어 있는 토, 축이라고 하는 것은 겨울에 배속되어 있는 토, 미라고 하는 것은 여름에 배속되어 있는 토이기 때문에, 토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계절이 아니라 네 계절에 모두 관장한다라고 해서 사계월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진월은 모춘이라고 하고요. 술월은 모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축은 모동이라고 하고, 비는 어떻다? 모하라고도 하죠. 이 모자가 어떤 모자예요? 저물 모자, 저물자. 그 계절이 저물어 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늦자를 붙였죠. 늦자, 저물 모자인 것이고, 늦자를 붙여서 모춘 같은 경우는 늦 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추는 늦 가을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모동은 늦 겨울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봄, 여름, 모하 같은 경우는 늦 여름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모자를 붙일 수도 있고, 개자를 붙여서 개동, 개하 이렇게 또 하고요. 개춘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개축이 아니라 개춘이 되겠죠. 개춘은 늦끝 개자니까 봄의 끝이라고 하는 뜻이다. 그래서 항상 이 진술 충미는 그 계절의 끝을 말하면서 환절기가 되고,
이쪽 계절과 저쪽 계절을 연결시켜주는 그런 완충 작용을 하는 그러한 계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딱히 어느 계절이 아니라 그 모든 계절을 다 관장하는, 쉽게 말하면 오지랖 넓은 오행이 또 토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사람들이 사람이 오누독실하고 사람이 좋습니다. 이쪽 사람도 다 이렇게 좋게 봐주고 저쪽 사람도 다 좋게 봐주고 이쪽과 저쪽을 연결시켜주는 중개업 같은 거를 또 잘 하는 것이 또 무토일간 기토인간이죠. 결혼 중매, 직업 속에서 이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중개 중매, 예를 들어서 비서실 같은 게, 대통령 비서실 같은 그러한 쪽에서도 일하는 사람, 대기업 비서실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 있겠죠. 이쪽과 저쪽을 연계시켜주는 그런 역할 같은 직업을 하면 잘하는 것이 바로 토일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라고 하는 것, 색깔은 노란색이 되겠습니다. 색깔 노랑이 되겠고, 목은 파란색, 그 다음에 화는 빨간색, 금은 하얀색, 수는 검정색, 토는 노란색. 그래서 중앙에 있는 나라를 보면 대체적으로 원래 이게 명리학의 대체적으로 중국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중앙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을 뜻하고, 산으로 와서는 곤륜산이라고 해서 저기 에베레스트 산을 세계 중앙으로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 노란색이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이 어떤 색깔을 좋아하죠? 빨간색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화생토하죠. 화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자기네들은 중앙토 노란색이기 때문에 빨강이 노랑을 도와준다, 이런 개념으로서 중국 사람들이 빨간색을 좋아한다. 물론 진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그 중국 사람들 빨간색 어마무시하게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인의 예지신이라고, 오산 중에서는 토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뜻한다. 이것도 어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왜 믿음이냐? 토라고 하는 것은 안정적이고 항상 그 자리에 버티고 있는 것이 토입니다. 싱콜이 생겨가지고 땅이 꺼진다거나, 또는 없었던 땅이 생기거나, 없었던 땅이 생기면 좋겠지만은, 포락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포락. 예를 들면 바닷가라든가 강가 같은 데 땅이 있다가 어느 순간 그냥 물에 휩쓸려서 땅이 쑥 없어져 버리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포락지에다가 내가 이라든가 밭을 이렇게 있었는데 포락지에 땅이 쑥 꺼져 버려서 물 때문에, 그러면 뭐야, 내 논밭이 없어지는 거죠. 그 순간 또 물 때문에 또 땅이 생기는 곳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생겼다 없어졌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고, 항상 그 자리에 늘 오래된 된장처럼 있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토라고 하는 것이 믿음을 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토라고 하는 것 다시 음과 양으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어저께 무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같은 토이지만 무토는 양토가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에 해당되는 음토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인 토라 하더라도 음양의 차이가 있다. 음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양은 좀 크고 넓고 좀 방대하고 좀 그러한 좀 동적이고 움직임 크다라고 봤을 때, 음은 좀 정적이면서 작고 아담한 그런 개념으로 보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양토는 어저께 고항토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큰 산맥 같은 거, 산과 산맥은 다르죠. 큰 구름 같은 것, 또는 평야라든가 평야보다 더 멋진 개념이죠. 광야에서라고 하는 노래도 있습니다. 광야. 그래서 이러한 개념으로서 아주 무토는 크고 넓고 높은 개념의 토라고 해서 고항토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음토인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이죠. 전원토라고 합니다. 전원토라고도 하고요.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과 같다라고 해서 담장토라고 하고, 분토라고도 하죠. 분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 화분 속에 흙을 담으면 얼마를 담겠습니까? 그죠? 작은 화분 속에 담겨져 있는 토라고 이렇게 보는데,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 어저께부터 제가 설명 안 드렸던 것 같은데, 무토는 건토라고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기토라고 하는 것은, 건토는 어떤 토예요? 마른 땅이죠. 말을 조자를 써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반대로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가 됩니다. 습토라고 하죠. 그래서
무토인 기토는 습니라고도 하고요. 니사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니사라고 하는 것은 진흙 니자에다가 모래사자, 진흙 있죠. 물기가 있어서 자작자작한 뻘 같은 개념, 갯벌 같은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습니도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배울 때 토생금 한다라고 하죠. 토생금. 토가 금을 생할 때 건토는 생금 불능이고요. 습토라야 생금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일간이 경금, 신금, 이거나 경금이나 신금일간이거나 또는 경금, 신금이 용신인데 약해. 그때 토로서 금을 생할 때는 무토로서는 생각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토 또는 지지로 습토는 진토와 축토라야지만 금을 생할 수 있고 무토 또는 지지로 미토 그 다음에 술토는 생금이 불능하다. 이거는 건토는 금을 생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럼 무토는 뭐다 용도가 없으니까 아니죠. 무토는 술을 갖다가 제할 때 특히나 임수를 제방하는 공력은 기토는 거의 능력이 없다라고 보고요. 임수 큰 물을 갖다가 막는 데는 우리 무토가 있어야지만 물을 막을 수 있다. 우리가 토목공사라고 하죠. 토목공사 그때 느낀 토목공사의 느낌은 기토가 아니라 바로 무토 개념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텃밭이고 무토 같은 경우는 일간이 왕하면 간목, 병화, 개수를 쓴다고 했지만 기토는 작은 텃밭이기 때문에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는 뭘로 본다? 그냥 심어져 있는 화분 같은 것 아니면 화초가 심어져 있는 텃밭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굳이 기토가 왕하다 하더라도 간목은 필요가 없겠고 이미 화초가 심어져 있기 때문에 따뜻한 햇볕과 병화와 뭐가 필요하다? 개수만 있다라고 하면 기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날 수 있다. 물론 기토가 간목을 쓰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기토가 예를 들어서 진술충묘월에 태어나서 왕하다거나 무토가 정관에 투출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간목을 쓰고요. 그 다음에 묘월의 기토는 간목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안 쓴다라고 하는 개념은 아니고요. 무토는 왕하면 무조건 간목을 써야 되지만 기토는 왕하더라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 저는 무토는 일단은 차치하고 병화 개수를 위주로 쓴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오묘월 뜨거운 여름 같은 때는 개수가 핵심 관건이 되는 것이고요. 해자축월 겨울 같은 경우에는 병화가 핵심 관건이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기토를 이해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월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령이라고도 하고요. 월지라고도 하고 월원이라고도 표현하죠. 제강이라고 하는 표현도 쓰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 같은 것을 말합니다. 월주의 지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 월령, 월지, 월원이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은 이 네 지지 중에서 유독 이 월지만이 계절의 개념을 가지고 있고요. 계절이라고 하는 것은 추나 추동을 말하는 것인데 이 월지 안에 어떤 핵심을 갖고 있느냐? 왕세와 한열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사주는 어떤 사주가 중요한 것이다? 좋은 것이다. 중화된 사주를 좋게 보는데 그럼 무엇을 중화를 할 것이냐? 바로 왕쇠라고 하는 것과 또 한열이라고 하는 것을 중화를 시켜야 된다. 왕쇠라고 하는 것은 사주에서 어떤 오행이 왕하냐 또는 어떤 오행이 약하냐를 보는 것이고 한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한난 조습을 본다라고 해요. 한이라고 하는 것은 차가운 것을 말하고 난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것을 말하고 조라고 하는 것은 건조한 것을 말하고 습이라고 하는 것은 습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 한난 조습이 완전하게 중화를 이루고 또 왕쇠라고 하는 것도 목화 토금수 중에서 골고루 있으면서 서로 중화되고 견제 균형을 맞추고 있으면 굉장히 좋은 명식이 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깨져 있다, 견제와 균형이 깨져 있다라고 하면 좋지 못한 구조가 되죠. 예를 들면 일간이 너무 왕한데 이 왕한 일간을 갖다가 통제할 수 없다라든가 또는 일간이 너무 약한데 식상이 왕하든가 일간이 약한데 관성이 왕하든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주는 중화된 사주를 중요시하는데 왕세와 한열의
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월령, 월지, 월원이라고 하는 것이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해월이 되겠죠. 해월. 자, 해월. 일단은 월을 볼 때는 절기가 어떤 것이 있느냐를 먼저 볼 수 있죠. 입동과 뭐가 있습니까? 소설이 들어가 있죠. 소설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입동이라고 하는 절기가 되어야지만 이전의 어디에서 술월에서 이 해월로 전환이 된다. 술월은 신유술 늦가을에서 해월로 넘어오는 환절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해월부터 입동이 되면서부터 해자 축월이라고 하는 3개월 동안 동절이죠. 겨울에 접어들게 됩니다. 엄동설한의 계절인 것이고요. 제가 이 해자축을 설명할 때는 남극 대륙을 연상해야지만 이해하기가 쉽다. 또는 사람이 사는 데에 가장 추운 지역을 살펴봤더니 영하 72도까지 떨어지는 그러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런 데서는 절대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월, 자월, 축을 생각할 때는 반드시 이 혹한의 한기가 있는 그런 것, 그것도 중화가 되어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곳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해월, 자월, 축월에는 반드시 조후의 개념이 절실하다, 급박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반드시 화가 있어야지만 땅이 얼지 않고 물이 얼지 않고 천하가 해동되어야지만 각각의 오행의 쓰임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 자월을 축을 태어났는데 어느 일간을 막론하고, 예를 들어서 윤학격이 되지 않는 한은 반드시 사주에 뭐가 있어줘야 된다? 화가 있어줘야 되는 것이고, 이때 화라고 하는 것은 조후를 위해서 이렇게 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화, 음화보다는 양화가 있는 것이 좋겠다. 병화가, 뿌리 있는 병화가 천간에 투출하게 되면 엄동이라 하더라도 천하를 비춰주는, 천하를 따뜻하게 해주는 태양이 뜨는 것과 같다. 이때 뭐 어떤 분들 병병병조 병화가 2개면 안 좋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해자축월에는 병화 2개 있어도 오히려 다다익선이다. 다다익선이 된다. 물론 뿌리가 당연히 지지로 있어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신유술은 방향은 북방이죠. 색깔은 검정색이 되겠습니다. 수가 왕한 수왕절이 되는데, 해월은 수의 임관지가 돼서 수가 왕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달 자월 같은 경우에는 수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해월, 자월이 가장 12달 중에서 수기가 가장 왕하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수가 특히나 해월, 자월, 축월에 수가 많다라고 하는 뜻은 물이 많다라고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해자 축월에 수가 1점, 2점, 3점 많아진다라고 해서 기온이 급속하게 떨어진다. 기온이 하강한다라고 하는 것. 얼어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월 같은 경우 수가 왕한 계절이라고 하는 것 꼭 명심해 두시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해월에서 볼 것은 지장간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죠. 무토라고 하는 지장간이 초기라고 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간목이라고 하는 지장간이 중기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의 본기는 임수가 되죠. 임수. 그래서 해수는 용, 양이라고 해서 몸체는 음이죠. 원래는 자수가 양이고 해수가 음이 돼서 몸체는 해수가 음이지만은 그 지장간 본기가 임수이기 때문에 쓰는 것은 양어로 쓴다 해서 용, 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지장간을 봤을 때 해중에 있는 무토가 있긴 하지만 무토는 쓴다 안 쓴다? 불용, 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쪽으로는 쓰지 않는다? 격을 잡는다거나 용신을 취용할 때 해중에 있는 무토를 쓴다 안 쓴다? 안 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해중에 있는 간목은 격을 취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무토일간이 해월이 되는데 간목이 투출되어 있다면 간목으로서 편간, 격을 잡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월 같은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죠? 지지로 합을 할 때 해묘미 목국을 형성할 수도 있겠고, 또 한 가지 뭘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인해 합목도 가능하다 보니 해월이라 하더라도 인해 합목이 되거나 해묘미 목국을 짜게 되면 이때는 마치 봄의 나무처럼 목이 왕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보실 필요도 있겠고, 만약에 임수 같은 것이 투출하게 되면 본기가 투출되는 것이죠. 이거는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는 것이 문제가 될 수가 있다. 자, 수가 한 점 투출하게 되면 물론 물이 많은 걸로도 볼 수 있지만 당연히 보다 한기가 급속하게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꼭 기억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엄동설할인 해월의 일간 기토가 태어나게 되면 사주를 어떻게 배합하는 것인가? 자, 기토도 마찬가지고요.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도 마찬가지고, 토라고 하는 것은 만물이 자생할 수 있는 삶의 터전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너무 추워서 동토가 돼서 안 되고요. 너무 더워서 열토가 돼서도 안 됐다. 동토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남극대륙 같이 땅이 완전 얼어서 저기 툰드라 지역 같이 이렇게 땅이 얼어도 안 되는 것이고, 사하라 사막처럼 너무 뜨거워서 그 뜨거운 모래밭이 돼서도 안 된다. 그래서 무토기토라고 하는 것은 수화 기제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토가 좋은 토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원령 자체가 해월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원령만 놓고 봤을 때 수화 기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일단 수가 너무 많아져 있죠. 수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사주가 한습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한습이라고 하는 것은 차갑고 물기가 있으면 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렇게 비유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화초, 특히 난초를 가지고 있고 화분에 심겨져 있는데 그 화분이 해월에 태어났다는 것은 밖에 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난초가 바로 얼어 죽습니다. 그럼 반드시 어떻게 돼요? 그 화분을 따뜻하게 주어야지만 그 화분에 심어져 있는 화초, 난초가 잘 자랄 수 있겠죠. 쉽게 말하면 온실 같은 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고, 이 온실이라고 하는 것은 오행어로 뭡니까? 당연히 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 해월의 어저께 공부했던 무토도 마찬가지고, 반드시 화를 얻어야지만 쉽게 말하면 온실을 만들어서 또는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한겨울에도 뭘 할 수 있다? 한겨울에도 작물을 재배할 수 있다. 병화가 한정 될까요? 안 될까요? 어떤 분이 질문을 하는데, 해자축월에 화가 하나만 되겠습니까? 두 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 해자축월의 화는 간지로 한 3점 정도 있는 것이 좋습니다. 간지로 3점이라고 하는 것은 천간에 하나라든가 지지로 2개, 천간에 2개, 지지로 하나, 이런 정도로 있는 것이 좋겠고요. 반대로 4, 5 미월의 수는 동일한 걸로서 간지로 3점 정도 있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해월의 기토가 병화됐을 때는 지지로 천간으로 병화 한 점에다가 지지로 인사 5 등이 이렇게 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되겠죠. 그래서 다다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겨울에는 화가 많은, 겨울에 예를 들어서 가스 보일러 하나 있는 것보다는 가스 보일러도 있고 손난로도 있고 둥둥둥둥 좋은 패딩도 있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야지만 충분하게 해동하고 조우할 수 있고 난방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병화 자체가 뿌리가 튼튼하다라고 하면 별개이지만, 예를 들어서 병화가 좀 약한 경우에는 역시나 간목을 얻어서 병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래서 해월의 기토 또한 병화, 화가 없다라고 하면 역시나 기토가 한전에다가 땅이 얼어버리게 되면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고요. 특히나 예를 들어서 해월에 뭐가 투출한다? 임수 투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전혀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은 사수동류라고 해서 이 작은 텃밭이 이 해월에 임수 투출하게 되면 물이 범람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기토가, 작은 텃밭이 큰 물에 의해서 휩쓸려 내려가는 것이다. 이때 어떤 분들이 자꾸 일간이 기토인데 임수 보면 기토 타김을 염려하시는데, 이거는 일간이 기토가 임수를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기토 타김 아니죠. 기토타김을 논할 때는 일간이 임수이거나 또는 임수가 용신일 때 기토타김을 논하는 것이지, 일간 자체가 기토인데 기토타김을 논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 또 임수가 아니고 개수가 투출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지만 역시나 동절에 수가 많아지는 것은 기운이 그만큼 하강한다. 물론 개수가 투출인데 병화도 있고 지지로 화가 충분히 있으면 개수 투출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만은, 화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수가 투출한다라고 하는 뜻은 뭐냐? 겨울에 눈보라가 심하게 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역시나 해월에 어떠한 일간도 기토가 됐든 무토가 됐든 화가 없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제가 화를 얘기를 할 때 자꾸 병화만 얘기하는데, 물론 정화도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공력의 차이가 있잖아요. 태양이 뜨는 게 좋을까요? 손난로 하나 또는 가스난로 하나 있는 게 좋을까요? 당연히
태양을 얻게 되면 천하를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공력이 있죠. 그것이 바로 태양을 얻는다라고 하는 뜻은 병화를 얻는 것을 말하는 거고, 정화라고 하는 것은 뭐다? 손난로 하나 얻는다, 이렇게 생각. 같은 화라도 그만큼 공력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해 두시고 사주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간은 기토일간이 되겠고요. 기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해월이 되겠습니다. 일간과 월령의 특성, 매우 중요한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세 번째 살펴봐야 될 것, 격국과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사주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서 서로 상호간에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이루냐를 보는 것이 격국이라고 하면, 용신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사주를 중화시킬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를 말합니다. 중화는 다른 것이 아니라 왕쇠와 한열을 중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왕쇠라고 하는 것은 왕하냐 약하냐를 말하는 것, 한열은 사주가 추우냐 더우냐를 말하는 것인데, 왕쇠는 대표적으로 일간이 왕하냐 약하냐 이것이 좀 매우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한열은 뭐 해자주걸에 태어났을 때 너무 춥지 않느냐, 또는 사, 오, 미, 월 여름이 태어났을 때 너무 덥지 않느냐, 이런 정도 크게 살펴보시면 좋겠고, 왕세와 한열이라 하는 것도 중화를 이루어야지 좋은 사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격국용신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일간과 월령의 특성 위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일간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토가 될 것이고요. 월지는 해수는 양수가 됩니다. 양수, 체음, 용, 양이라고 해서 본시 지지에서 자수는 양이 되는 것이고, 자수는 양, 그 다음에 해수는 음이 되는 것인데, 왜 그러면 선생님 해수는 음으로 안 하고 양으로 씁니까? 이렇게 본다면 그 지장간을 살펴보게 되면 해수는 초기로 무트가 있고요. 중기로 간목이 있고 본기로 임수가 있죠. 자, 해수는 음이라고 했는데 그 본기는 무엇을 가지고 있다?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몸체는 음이지만 쓰는 것은 양으로 쓴다. 체음 용양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자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왜냐하면 자수는 지장간 임수와 그 다음에 개수가 들어가 있는데, 자수의 본기는 개수가 되죠. 그래서 얘는 몸체는 양이지만 쓰는 것은 음으로 쓴다. 체양, 용, 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 해월 지나고 나서 자월 들어가게 되면 또 여러 번 설명을 드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체양, 용, 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해수와 자수는 이러한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기토가 해월이 되게 되면 음토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음대 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죠. 자, 근데 토가 수를 극하는 거겠죠. 일간인 기토인 내가, 월지인은 해수 수를 극한다. 내가 극한다. 극자라고 표현한다. 내가 관리하고 내가 통제하는 것 재성이라고 표현하고요. 참고로 나를 극하는 것이 있었죠. 그가자, 이거는 관성입니다. 관성은 나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보호해주는 관계라고 하면, 재성은 내가 관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관성은 뭐 법, 윤리, 도덕, 여자한테는 남편, 직업 이렇게 볼 수 있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한테는 처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인기라든가 대표적으로 재물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고, 근면, 성실, 성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유흥오락도 해당이 되겠고요. 유흥오락도 해당이 되겠고, 그 다음에 주색잡기도 해당이 됩니다. 주색잡기 뭐예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추는 이런 것들을 말하겠죠. 유흥오락 좋아하니까 예를 들면 이제 예능 같은 거 잘할 수도 있고,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춤을 잘 출 수도 있고, 고스톱을 잘 칠 수도 있고, 포커를 잘 칠 수도 있고, 또 운동을 잘할 수도 있고, 또는 등산이라든가 낚시라든가 이런 것들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것이 관성은 아니죠. 꼭 내가 의무적으로 해야 될 것은 아니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고, 하기 싫으면 많은 것인데, 이런 것들, 축구라든가 족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 다 유흥오락 같은 것에 해당이 된다는데, 주색잡기는
술과 뭐 색깔 뭐 이런 거를 말하는 것인데, 하여튼 이런 것들도 적당하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너무 과하면 문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재성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이면서 근면성신성을 말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신왕, 제왕한 사람들 대체적으로 부자인 사람들이 많은 것이 뭐냐면, 사람이 근면하고 성실하고 돈 모으는 거 좋아하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자가 될 수밖에 없죠. 반대로 제가 신약하게 되면은 그 반대죠. 재물로서 인해서 고통을 겪거나 재물로 인한 아픔을 겪거나 이렇게 될 수도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죄다 신약이 돼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약간 게으른 사람들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것도 본시 좋은 것이지만 이것도 나하고 어느 정도 일간하고 어느 정도 균형이 맞아야 좋은 것이지, 일간이 너무 약한데 재성이 너무 왕하든가, 또는 반대로 일간이 너무 왕한데 재성이 너무 약해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성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죠. 정재와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재라고 하는 것은 바른 재물, 예측 가능한 재물, 이렇게 보죠. 그래서 뭐 예금이라든가 월급이라든가 뭐 하루 일한 품삯이라든가 이건 당연히 예측 가능하면서 따박따박 우리가 받는 그런 재물이라고 하면, 편재는 예측 가능하지 않은 재물, 예를 들면 로또 당첨금, 로또도 있고 여러 가지 투기 같은 거 있죠. 경마라든가 경륜이라든가 해서 이런 거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편재 같이 될 수도 있고, 또 얘는 큰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은 큰 재물 같은 경우는 편재로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재, 편재로 이렇게 구분해 보는데, 정재는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오늘처럼 이렇게 음대양의 관계가 성립이 되거나 또는 양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되면 정재라고 하고요. 편재는 반대로 일간과 재성과의 관계가 양대양의 관계든 음의 관계가 성립이 돼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것은 편재라고 하는데, 오늘은 음토가 양수를 받기 때문에 이거는 정재, 격이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단 해월은 수왕절임에 반해서 토가 해월이면 여기가 절지가 되죠. 그래서 일간은 약한데 재성은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해중에 있는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목이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 요거 가지고 격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음토가 양목을 보게 되면 저거는 정관, 격이 되는데, 재관이 왕한데 일간이 약해서 왕한 재관을 감당할 수 없겠다. 근데 간목만 투출되는 것이 아니라 임수가 같이 투출됐다. 그러면 이거는 본기를 위주로 격을 잡습니다. 임수를 위주로 이렇게 두 개가 투출되죠. 무토는 천간에 투출해도 격을 잡지 않습니다. 간목, 임수만 한다. 그래서 두 개가 같이 이렇게 투출되면 정재격의 재생관하는 구조인데, 일간이 약하면 재성도 관성도 감당할 수 없다. 그래서 기토가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무조건 약한 기토를 생조 또는 방조해주는 글자가 필요죠. 생조해주는 것은 인성으로 하는 것이고, 방조하는 것은 비견겁제로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해월은 동절입니다. 동절, 엄동설환이기 때문에 조후도 필요하다. 그래서 해월에 기토가 태어나면 조도 하고 일간도 도울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성이죠, 인성. 그래서 해월의 기토는 인성을 얻는 것이 급선무가 된다. 인성을 얻음으로 인해서 화생토해서 약한 기토를 생조해주고 기토를 따뜻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해월의 한기를 따뜻하게 해줘서 물이 얼지 않도록 하고 나무가 얼어 죽지 않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이로움이 있겠다. 물론 이제 기토가 지지로 진술축 및 토 등의 뿌리를 두고 무토를 보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설명드려 왔고요. 자, 연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목 투출돼 있죠. 아까 말했던 일간은 약하고 재간이 왕한 그런 구조가 되는데, 월간의 을목까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그냥 재간이 왕한 사주라기보다는 살태왕한 구조가 된다. 제살태왕, 일간이 약해서 재성과 관사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고, 일지에서 해수를 또 받습니다. 또 재성이 왕해지게 되고, 재성이 왕해지니까 또 관살이 또 왕해질 수밖에 없겠죠. 수왕절인 해월에 수가 다시 많아지게 되면 한기가 발생해서 물도 얼고 땅도 얼고 나무도 얼 수밖에 없겠다. 연지에 진토가 있어서 간신히 일간 기토가 연지 있는
는 진토의 뿌리는 둘 수 있지만 갑을 목의 천간에 투출을 하니 목이 토를 이렇게 억제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기토가 진의 뿌리를 두고 통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까지 일간 자체가 세력을 얻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중요한 건 화를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화를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아쉬운 점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생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갑자시가 나오죠. 갑자시. 자, 해월의 해수를 더 보고 자수까지 봤습니다. 지지로 뭐 진토, 토이긴 하지만 거의 뭐 사수, 동류, 진토는 습토이기 때문에 여기 물이 많으면은 물에 쓸려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기토가 진에 간신히 통근하지만 이것도 토가 너무 약해 있는 상태에서 제살이 너무 왕해서 제살 태양은 사주. 근데 화가 없기 때문에 모두 꽁꽁 얼어 있어서 토로서의, 수로서의, 목으로서의 용도가 어떻다? 없다. 거의 나타나. 다 얼면은 다 만번을 얼게 되면 기운이 안으로 응축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생기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을해시가 돼도 마찬가지죠. 해수색의 독특한 사주, 이런 게 독특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거는 독특해서 안 좋은 사주고, 거기다 대고 칠살이 하나 또 생겼습니다. 제살 태양이 아주 극에 달한 사주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이건 뭐 어쩔 수 없이 화토운으로 가서 해동하고 일간을 도울 수밖에 없지만은 사주 원국의 병이 너무 깊은 것이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을축시나 병술시 같은 경우에는 뭐 축토라든가 여기 술토 같은데 다시 일간 기토가 뿌리를 얻는 것은 좋지만 역시나 화가 없는 상태에서 관살만 다시 왕해져 버렸다라는 단점. 그러니까 갑자, 을해, 뭐 을축, 병, 뭐 갑술 거의 큰 차이가 없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인해한 목이 돼서 목이 다시 더 왕해지는 다 폐단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거는 중요한 것은 인해한 목해서 목만 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목은 화를 생한다라고 하는 장점, 그리고 병화가 인해 뿌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장점, 이거는 병화를 얻은 것이 목이 다시 왕해지는 것보다는 훨씬 좋고요. 그다음에 병화가 살아나기 때문에 물이 얼지 않고 땅이 따뜻해지기 때문에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오늘 중에서는 가장 그래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는 병인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정민씨 같은 경우도 이제 해묘한목하지만은 정화 가지고는 조우하는 공력이 매우 떨어지게 되고, 아까 말했던 병인시는 병화가 인해 통근할 수 있지만 정묘시는 정화가 티지로 뿌리 둘 곳이 하나도 없게 되고, 이렇게 해묘한목해서 목이 많아지게 되면 오히려 화왕 목분이 아니라 화왕목분이 아니라 목다화식이 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다홍시나 정묘시보다는 병인시를 얻는 것이 좋겠고, 무진시 같은 경우에는 화가 역시나 없죠. 그냥 단지 비변 겁재를 얻어서 일간 자체에 뿌리를 두고 겁재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은 있지만, 역시나 땅이 얼고 물이 얼고 나무가 어는 그 현상은 우리가 막을 수가 없죠. 겨울에 밖에 나갔는데 추워요. 엄청 추운데 모닥불이라도 지펴놔야지, 물을 끓이든 뭘 해서 난방을 하고 뜨거운 물도 좀 먹고 커피도 한 잔 먹고, 그다음에 하우스도 좀 쳐서 좀 옆에 주변에 온기가 좀 있어야 사람이 사는데, 아까 말했던 뭐 무진시, 이거는 토는 있는데 뭐예요? 토가 얼어 있는데, 어떤 분들이 토 가지고 조우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기사지는 사화를 얻은 것 같지만 이건 사회충되기 때문에 역시나 선택하기가 좀 까다로운 게 아니라 안 좋은 생시. 경호시는 차라리 뭐 화를 얻는다는 차원에서는 기사시보다는 나을 수는 있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기토는 오해도 뿌리를 둘 수 있죠. 이거 자칫 잘못하면 제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경음이 수를 생해서 한계를 발생하는 것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게 또 상관경관이라고 하는 또 틀에 묶여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기토 입장에서 상관이 투출돼서 만약에 경금이 을목만 제하고 간목을 다툴 수만 있다면 괜찮습니다만은, 이거는 뭐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경금이 을목만 배내고 간목을 놔둘 것이냐, 이거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상관경관의 틀을 아마도 갖추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은 없지 않아 있지만, 화를 봐야 된다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그래도 오시를 선택하는 것은
그다지 나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임신계유시 어떻습니까? 수왕절에 신유금의 뿌리를 생을 받는 임계수가 투출하게 되니 사주가 더욱더 추워지게 됩니다. 화가 없는 것이 단점이죠. 그래서 사주에 화가 없으면 무조건 화토운이라든 화토운으로 가서 온기를 얻어야지만 그나마 기토로서의 용도 쓰임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